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영국 축구계가 뒤집혔습니다. 25년 동안 토트넘을 쥐고 흔들던 다니엘 레비 회장이 사임을 발표한 겁니다. 사유는 단 하나. 손흥민의 이적. 미국행을 선택한 그 선수의 첫 경기를 레비는 TV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가 수십 년 쌓아올린 재정적 성공, 스타디움, 투자 유치 모두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건 팬심이었습니다. 레비는 그걸 숫자로 계산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착각이 구단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왜 그는 떠나야만 했을까? 그리고 손흥민은 어떻게 구단 하나를 바꿨을까? 지금부터 제가 직접 확인한 그 1년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톰슨입니다. 영국 가디언지에서 축구 전담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6일 오후 4시 영국 축구계를 뒤흔든 알림 하나가 내 스마트폰을 울렸다. 레비 회장 전격 사임. 토트넘 호스퍼 공식 발표였다. 나는 즉시 노트북을 닫고 카메라 가방을 챙겼다. 이건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니었다. 그는 토트넘의 모든 의사결정을 통제해온 인물, 스타디움부터 손흥민까지 그 이름이 없는 토트넘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런던의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택시 운전사에게 급하게 말했다. 엠필드 트레이닝 그라운드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운전사가 백미러로 나를 쳐다봤다. 그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번졌다. 레비가 정말 물러난다고요? 믿을 수가 없네요. 스마트폰엔 계속해서 메시지가 쏟아졌다. 동료 기자들, 편집부, 그리고 팬 사이트 관리자들까지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왜? 갑자기 왜? 23년. 그가 토트넘을 지배한 세월이었다. 그동안 수많은 감독이 왔다 갔고 스타 선수들이 떠났지만 레비만은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켜왔다. 트레이닝 그라운드 앞엔 벌써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구단 직원들의 얼굴엔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번졌다. 한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다. 몇 달 전부터 팬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건 예고된 결말이었죠. 보안 요원들이 더 엄격해졌다. 평소라면 자유롭게 드나들던 기자들도 철저한 신원 확인을 거쳐야 했다.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였다. 오후 6시가 넘어서야 공식 성명서가 나왔다. 구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짧은 글귀는 더욱 많은 의문만 남겼다. 개인적 사유.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다. 한 구단 내부 관계자가 귀띔해준 내용은 달랐다. 팬들의 대규모 항해 집회, 주요 스폰서들의 압박, 그리고 결정적으로 손흥민을 둘러싼 갈등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버렸다는 거였다. 그날 밤 나는 화이트 하트레인으로 향했다. 수십 명의 팬들이 어둠 속에 서 있었다. 누군가는 조용히 촛불을 들었고 누군가는 종이에 손으로 적은 문구를 펼쳐들었다. 팬은 숫자가 아닙니다. 손흥민을 잃고 우릴 잃었다. 한 중년 남성이 내게 다가왔다. 그의 스카프엔 25년 된 토트넘 로고가 바래져 있었다. 기자님도 오셨군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의 목소리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기쁨과 걱정,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존재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오늘 레비가 사라진 건 자발적 퇴장이 아니라 팬심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이건 구단 경영의 실패가 아니라 한 도시의 분노였다. 레비의 사임이 발표된 다음 날 나는 다시 그의 마지막 큰 결정으로 돌아갔다. 손흥민의 이적. 2024년 12월 당시 손흥민은 32살. 레비는 그 숫자를 주시했다. 지금이 적기다. 그의 내부 메모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스프린트 속도 -3%, 돌파 성공률 하락. 계약은 2025년 만료 예정. 연장 조건은 주급 30만 파운드 이상. 한편 LAFC는
무려 5천만 달러를 제시했다. 레비의 눈에는 수식이 떠올랐을 것이다. 노쇠와 위험 더하기 고임금 부담이 유망주 3명의 잠재 성장보다 크다는 계산. 나는 그 무렵 레비와의 인터뷰를 떠올렸다. 축구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팬심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레비의 방식이었다. 사실 그 인터뷰는 손흥민 이적설이 처음 불거졌을 때였다. 나는 직접적으로 묻지 못했지만 레비의 표정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각종 데이터 분석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다. 손흥민의 지난 2년간 경기력 변화, 부상 이력, 그리고 계약 조건들. 실제로 이적 발표 직후 토트넘의 주가는 상승했다. 임원진은 만족했고 미디어는 현명한 선택이라며 치켜세웠다. 모두가 이해한 듯 보였다. 금융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찬사를 보냈다. 5천만 달러라는 거액으로 노장 선수를 보내고 그 돈으로 젊은 유망주들을 영입한다는 계획.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팬 포럼은 불탔다. 우리는 숫자가 아니다. 레비는 축구를 모른다. 소셜미디어에는 항해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해시태그 손흥민을 되돌려나가 트렌드에 올랐고 수천 명의 팬들이 분노를 표출했다. 그의 방정식엔 열정과 충성심이라는 항목이 없었다. 레비는 그 반응들이 곧 잠잠해질 거라 믿었다. 나는 그날 밤 토트넘 팬클럽 회장과 통화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기자님, 이건 단순한 이적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파는 거예요. 20년 넘게 토트넘을 응원해온 그였다. 좋은 날도 나쁜 날도 함께했던 그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기자였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착각이었는지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레비가 놓친 건 아마도 이것이었을 것이다. 축구에는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가치를 무시하는 순간 모든 계산이 무너진다는 진실을. 석 달이 흘렀다. 레비의 계산은 완벽해 보였지만 현실은 숫자 위에선 달라지고 있었다. 먼저 경기장. 홈경기 평균 관중수가 전년보다 7,000명이나 줄었다. 특히 주중경기, 컵대회 좌석은 텅 비어 있었다. 예전엔 서포터들이 경기 2시간 전부터 몰렸어요. 지금은 경기 시작 10분 전까지도 줄이 없어요. 경기장 스태프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지난주 리그컵 경기를 떠올렸다. 화이트 하트레인의 노스 스탠드. 예전이라면 깃발과 스카프로 가득했을 그 자리에 빈 좌석들이 눈에 띄었다. 마치 이가 빠진 것 같은 모습이었다. 시즌 티켓 갱신율은 85%. 10년 만에 최저치였다. 클럽 스토어 매출도 무너졌다. 유니폼 판매량 전년 대비 58% 하락. 아시아 온라인 주문은 반토막이 났다. 재고가 쌓이는데 방법이 없어요. 손흥민 있을 땐 입고되자마자 완판이었는데 마케팅팀 한 직원의 말은 씁쓸했다. 특히 아시아 시장의 변화는 충격적이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에서도 토트넘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식었다. 새벽 경기를 보기 위해 모이던 한국 팬카페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다. 내가 직접 확인해본 온라인 쇼핑몰 통계는 더욱 놀라웠다. 손흥민의 유니폼은 여전히 베스트셀러였지만 그건 라스트 에디션을 찾는 팬들 때문이었다. 신상품은 거의 팔리지 않았다. 가장 뼈아픈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였다. 경기장 분위기. 예전엔 골 하나에 폭발하던 관중이 지금은 박수를 칠지 말지 눈치만 본다. 팬들이 조용해졌다. 떠나지는 않았지만 열광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왜 이걸 봐야 하지? 온라인 커뮤니티엔 이런 글이 쏟아졌다. 한 팬이 올린 글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예전엔 토트넘 경기만 기다렸는데 이제는 그냥 켜놓고 다른 일을 해요. 뭔가 빠진 기분이에요. 레비는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신예 선수들이 나쁘지 않았고
성적도 중위권을 유지했다. 실제로 팀의 경기력 자체는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 젊은 선수들은 열심히 뛰었고 새로 영입한 공격수도 나름대로 골을 넣고 있었다. 통계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결과보다 소속감을 잃은 듯 보였다. 재정 보고서는 냉정했다. 구단 매출 마이너스 22%. 이적료 5천만 달러의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스폰서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요 파트너사가 계약 연장을 보류했고 몇몇 아시아 기업들은 아예 협찬을 철회했다. 브랜드 가치 하락이라는 이유였다.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레비의 방정식에선 결코 고려되지 않았던 변수들. 그의 계획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팬과 구단 사이의 감정적 연결고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한번 끊어지면 다시 이어 붙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2025년 6월 토요일 오후 화이트 하트레인 앞 도로에 팬들이 모여들었다. 비가 오기 직전 눅눅한 공기 속에서 구단에 대한 오래된 감정이 터져나왔다. 약 300명. 어린아이부터 정장을 입은 중년 지팡이를 짚은 노인까지. 그날의 표정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실망. 그리고 상실감. 나는 카메라를 들고 그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었다. 이런 집회는 토트넘 역사상 흔하지 않았다. 팬들은 보통 구단을 향한 비판보다는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편이었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들의 얼굴에서 읽히는 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에 가까운 무언가였다. 토트넘은 내 삶의 일부였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한 중년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젠 사업체 같아요. 고객 취급받는 기분 참 씁쓸합니다. 그의 스카프에는 80년대 토트넘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40년 넘게 한 팀을 응원해온 사람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있었다. 내 옆에 선 대학생 에밀리는 아버지와 함께했던 경기장 기억을 꺼냈다. 손흥민이 온 뒤로 축구가 달라졌어요. 근데 요즘은 경기장에 가도 마음이 공허해요.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그녀에게 손흥민은 어린 시절의 영웅이었을 것이다. 60대 팬 토미는 한술 더 떴다. 레비는 구단을 부동산이라 착각하고 있어. 우린 스타디움 말고 팀의 혼을 원한다고. 말끝이 매서웠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시즌 티켓이 들려 있었다. 찢어질 듯 해진 종이었지만 그는 마치 보물처럼 소중히 다뤘다. 현수막들 사이엔 낯익은 문장도 있었다. 레비아우페는 고객이 아니다. 그리고 손흥민을 돌려달라. 한글로 적힌 문구였다. 한국 팬들이 직접 만들어 보낸 것 같았다. 런던에 사는 한국인 교민들도 몇 명 보였다. 그들의 표정 역시 다르지 않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우산을 쓴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마치 이 정도 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한 여성이 마이크를 들었다. 전 시즌 티켓 반납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요. 이젠 더 이상 구단 수익의 일부분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다. 그 말 뒤 누군가 토트넘 응원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금세 수백 명이 따라 불렀다. 오웬 더 스퍼즈고 마칭인. 그 순간 분노는 잠시 멈추고 그 자리를 그리움이 채웠다. 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들은 구단을 미워하는 게 아니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것이었다. 집회 후 나는 몇몇 팬들과 펍에 들렀다. 그들은 레비의 경영 능력을 부정하지 않았다. 문제는 단 하나였다. 레비는 숫자만 본 거야. 근데 축구는 숫자만으론 안 돌아가. 토미가 맥주 거품을 닦아내며 말했다. 그 말에 누군가 조용히 잔을 들었다. 우린 잊힌 게 아니야. 무시당한 거지.
그 한마디가 그날 집회의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었다. 팬들이 원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었다. 그저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다. 팬 시위 직후 나는 구단 내부 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번 이사회 평소와 다를 겁니다. 그 예감은 적중했다. 이사회실 밖에서 대기하며 나는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의 높낮이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평소라면 조용하고 차분했을 회의가 오늘은 달랐다. 2년분기 수익 마이너스 27%. 특히 스폰서 계약 갱신율이 뚝 떨어졌다. 한 이사는 중얼거렸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투자자들이 먼저 떠나겠어. 회의가 끝난 후 내가 접촉한 이사회 관계자의 전원이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레비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단기적 출혈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팬은 돌아오고 선수들은 성장합니다. 그들의 말엔 여전히 숫자와 논리가 앞섰다. 레비의 철학을 지지하는 이사들은 장기적 관점을 강조했다. 감정에 휘둘려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반론도 거셌다. 마케팅 이사는 아시아 시장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던졌다. 한국, 일본, 중국 모두 관심 하락. 우린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한국 팬클럽 가입자 수 30% 감소, 일본 온라인 상품 판매량 절반 토막, 중국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 지속적 하락. 재무팀은 더 직설적이었다. 손흥민 이적료로 받은 5천만 달러요? 향후 2년 손실 예상치는 7천만 달러입니다. 계산이 틀렸습니다. 차가운 숫자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다. 관중수 감소로 인한 티켓 수입 하락, 상품 판매 부진, 스폰서십 계약 조건 악화까지 모든 지표가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레비는 침착하게 말했다. 우린 한 선수에게 지나치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가 부상을 당했거나 폼이 떨어졌다면 더 큰 손실을 봤을 겁니다. 그 논리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선수 개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위험 부담도 커지는 법이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런 이론적 접근을 비웃고 있었다. 하지만 곧 선수단 담당 부서장이 입을 열었다. 라커룸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손흥민은 리더였습니다. 기량보다 더 큰 무언가를 가져다 준 인물이었죠. 젊은 선수들이 손흥민을 얼마나 따랐는지, 그의 존재만으로도 팀의 사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수치로는 측정할 수 없는 영향력이었다. 홍보팀도 손을 들었다. 해외 언론이 우리를 브랜드 없는 구단이라 부릅니다. 손흥민의 이탈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이미지 붕괴였습니다. ESPN, BBC, 심지어 아시아의 주요 스포츠 매체들까지 모두가 토트넘을 정체성을 잃은 구단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는 보고였다. 그날 회의는 평소보다 2시간 넘게 길어졌다. 분위기는 차갑고 목소리는 높았다. 팬들의 분노는 감정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래도 구단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운영돼야 합니다. 이사회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축구 철학이었다. 한쪽에서는 팬과의 유대감과 브랜드 가치를 강조했고, 다른 쪽에서는 재정 건전성과 합리적 경영을 내세웠다. 그 틈새에서 레비는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복도에서 한 이사와 마주쳤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축구는 비즈니스지만 동시에 그 이상이기도 하다는 걸 말이죠. 제6장 멀리서 더 또렷하게. 토트넘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지구 반대편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2025년 3월 손흥민의 LAFC 데뷔전. BMO 스타디움 일대는 아침부터 마비됐다. 주차장은 3시간 전부터 만차, 지하철역은 인산이네였다. 나는 이 소식을 LAFC 구단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원래 계획된 인터뷰였지만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런 광경은 처음 봅니다. 베컴이 왔을 때보다도 더 역동적이에요. 구단 마케팅 담당자의 말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흥분이 섞여 있었다. 티켓은 일찌감치 매진. 관중 구성도 확 달라졌다. 기존 팬들 외에 한국계, 아시아계 관람객들이 붉은 셔츠를 입고 속속 도착했다. 경기장 주변 풍경도 완전히 바뀌었다. 평소라면 조용했을 오후 시간대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가족 단위로 온 관람객들, 한국 국기를 들고 온 유학생들, 그리고 처음 축구 경기를 보러 온다는 중년 부부까지. 경기장 앞 푸드트럭, 한국 식당, 굿즈샵 모두 북새통이었다. 현지 매체는 이건 축구 경기가 아니라 문화축제라고 보도했다. 한 한인 식당 사장은 내게 말했다. 40년 장사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손흥민 덕분에 우리 동네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의 식당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주문하는 미국인들의 모습이 신기했다. 매출 지표도 놀라웠다. 유니폼 판매량 전년 대비 400% 증가. 온라인 스토어 접속자 수 10배 급증. 스폰서십 문의는 쏟아졌고 한국 대기업들까지 LAFC 후원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LAFC 구단 측에서 제공한 자료는 더욱 놀라웠다. 손흥민 가입 발표 이후 단 2주 만에 시즌 티켓 판매량이 평년의 6개월치를 넘어섰다. 소셜미디어 역시 들끓었다. 팔로워 200만 명 증가. 손흥민 영상은 틱톡 인스타그램에서 연일 화제였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한국어 해시태그와 영어 해시태그가 뒤섞인 댓글들, K-팝 팬들이 축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리포트까지. 완전히 새로운 팬층이 형성되고 있었다. LA타임스는 손흥민은 LA 스포츠계의 새 얼굴이라 했고, ESPN은 MLS 전체가 성장하는 계기라고 평했다. 현지 기자들과의 대화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들을 수 있었다. 한 스포츠 기자는 이 정도 파급 효과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단순한 선수 영입을 넘어선 사회문화적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팬들의 태도였다. 이민 2세, 한인 자영업자, 유학생들까지 팀의 골에 진심으로 환호했고 원정 경기에도 함께 움직였다. 한 20대 한국인 유학생이 내게 말했다. 토트넘 팬이었는데 이제는 LAFC가 더 친근해요. 여기선 손흥민이 진짜 환영받는다는 걸 느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토트넘에서 10년을 보낸 선수가 새로운 땅에서 다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나는 영국 런던의 침묵과 미국 LA의 환호 사이에서 아이러니를 느꼈다. 같은 선수가 한쪽에선 숫자로 치환돼 버렸고 다른 쪽에선 문화가 되었다.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그 가치가 더 또렷하게 보였다. 전화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레비가 놓친 건 단순한 계산 실수가 아니었다. 그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갖고 있던 무한한 가능성 자체를 포기해버린 것이었다. 8월 말 레비의 사인 발표가 있기 직전 나는 구단 내부자 몇 명과 조용히 만났다. 장소는 모두 다르고 이름도 익명 처리했지만 이야기의 본질은 같았다. 첫 만남은 마케팅팀 실장. 카페 구석에서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의견은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는 손흥민의 상업적 가치를 수치로 정리한 자료를 회계본부에 수차례 제출했다. 한국에서만 연 2천만 파운드 매출입니다. 중국, 일본 포함하면 그 이상이죠. 그가 보여준 자료는 놀라웠다. 유니폼 판매, 스폰서십, 방송권료, 온라인 상품까지. 손흥민과 연결된 모든 수익원들이 세세하게 분석되어 있었다. 하지만 레비는 단기 수익만 받고 이적료 5천만 달러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장기적 손실을 무시한 거예요. 눈앞에 현금만 보고 미래를 팔아버린 셈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났다. 다음은 선수단 관리팀 코치.
그는 손흥민의 존재감을 이렇게 말했다. 우린 에이스를 잃은 게 아니라 팀의 중심축을 잃은 겁니다. 라커룸 분위기, 훈련 태도, 후배들과의 관계 그 모든 것이 손흥민 중심으로 돌아갔던 시절은 더 이상 없었다. 젊은 선수들이 물어봐요. 왜 캡틴을 보냈냐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커피잔을 돌렸다. 세 번째는 재정팀 직원. 그는 책상 서랍에서 봉인된 보고서를 꺼냈다. 예상 손실 여기 보세요. 스폰서 조건 하향, 상품 수익 급락, 티켓 환불만 해도 수천 건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처음으로 이적이 실패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숫자에서 확인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빨간 글씨로 기밀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예상 매출 하락폭이 레비의 계산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다. 다음은 팬 서비스팀 매니저. 이메일, 전화, 문자 하루 수천 건이 쏟아졌어요. 손흥민을 왜 보내냐, 시즌 티켓 취소해달라, 정말 감당이 안 됐어요. 그녀는 지친 표정으로 말했다. 손흥민 이적 발표 이후 며칠간은 정말 지옥이었다고 했다. 밤늦게까지 항해 전화가 왔어요. 한국어로 울면서 전화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통역 서비스까지 동원해야 했어요. 가장 날카로운 증언은 홍보팀 직원에게서 나왔다. 방송국들이 다 빠졌어요. 손흥민 나가니까 다큐도, 광고도, 중계권도 그냥 증발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건 단순한 수익 감소가 아니었다. 미디어 노출 자체가 줄어든다는 뜻이었다. 브랜드 가치의 근본적인 손상이었다. KBS, SBS에서 연락이 왔어요. 손흥민 없는 토트넘 경기는 중계 가치가 없다고요. 마지막으로 20년차 구단 직원. 그의 말은 짧고 강했다. 레비는 효율만 봤어요. 그런데 축구는 효율로만 굴러가지 않죠.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정리했다. 그는 레비 체제 초기부터 지켜본 산증인이었다. 수많은 선수들의 영입과 이적을 봐왔지만 손흥민만큼 구단 전체에 영향을 미친 선수는 없었다고 했다.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희망, 자부심, 소속감. 레비는 그걸 무시했고 결국 모든 걸 잃었죠. 모든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이들의 증언은 모두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레비의 계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오류의 대가는 상상보다 훨씬 컸다는 사실을. 2025년 9월 6일 저녁. 나는 마감 기사를 쓰며 지난 1년의 기록들을 다시 펼쳐봤다. 손흥민 이적, 레비 사임, 그리고 팬들의 침묵과 분노. 책상 위에는 수많은 자료들이 쌓여 있었다. 인터뷰 녹음 파일, 재정 보고서, 팬들의 증언, 그리고 LA에서 보내온 사진들.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레비는 유능한 경영자였다. 스타디움, 재정 안정, 투자 유치 모두 그의 손에서 이뤄졌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23년간 그가 토트넘에 남긴 업적들은 분명했다. 낡은 화이트 하트레인을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장으로 바꿨고 구단 가치를 몇 배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그는 축구의 본질 하나를 놓쳤다. 팬은 고객이 아니다. 손흥민의 이적은 계산상으론 완벽해 보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사라진 건 매출만이 아니었다. 경기장의 환호, 팬들의 응원, 그리고 우리가 이 팀이다라는 자부심까지. 그 틈에 생긴 공백은 어떤 선수도, 어떤 숫자도 메울 수 없었다. 나는 지난 몇 개월간 만난 팬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시위 현장에서 촛불을 든 중년 남성, 시즌 티켓을 반납한 30년 차 팬, 펍에서 조용히 맥주를 마시며 한숨 쉬던 사람들. 그들이 잃은 건 단순히 좋아하는 선수가 아니었다. 그건 정체성의 일부였다. 반면 LA에선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다. 같은 선수, 다른 리더십, 다른 태도. 손흥민은 선수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 변화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 얼굴에 나타났다. 붐비는 경기장, 들썩이는 거리, 기념 촬영을 요청하는 팬들. LAFC에서 보내온 최근 사진을 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BMO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관중들, 손흥민의 골 세리머니에 환호하는 아이들, 한국 전통북을 치며 응원하는 팬들. 그 모든 장면이 토트넘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축구 클럽은 기업이 아니다. 그건 공동체다. 기억과 감정, 자존심이 얽힌 생물이다. 팬들은 지갑보다 먼저 마음을 연다. 하지만 상처를 받으면 그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1년간의 취재를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었다. 축구는 비즈니스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의 감정의 영역이었다. 레비는 마지막까지 내 결정은 옳았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를 떠나야 했다. 그게 축구다. 정확한 계산으로 이기더라도 팬의 공감을 잃으면 결국 진다. 창밖으로 런던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화이트 하트 레인 쪽을 바라보니 여전히 몇몇 팬들이 경기장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나는 기사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다. 레비는 토트넘의 건물과 재정을 남겼고 손흥민은 팬들의 가슴에 무언가 더 깊은 것을 남겼다고. 결국 진짜 자산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이번 사태는 뚜렷하게 보여줬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을 멈추고 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토트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그 시작이 성공적이려면 레비가 놓친 그 무언가를 다시 찾아야 할 것이다. 팬의 마음을 말이다.